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인펀트 범주 기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양압 환기를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데요. 사람은 음압 환기를 합니다. 흉곽 자체에 음압이 걸리면서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데 정반대를 하기 때문에 싱크로니가 맞지 않으면 파이팅이 생기죠. 인공호흡기가 양압을 주고 있는데 환자가 오히려 쉬면서 압력이 더 이제 높아지면 파이팅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인공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돼서 바이탈 사인이 잘 안 맞게 되거나 바이탈 사인 유지가 잘 안 되면 생명 유지가 잘 안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명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팅이 일어나지 않게 싱크로니를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싱크로니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세데이션을 시키거나 환자를 진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spontaneous breathing, 자발호흡이 있을 때죠. 있는데 RDS나 BPD, MAS 등 질환으로 인하여 airway resistance 증가 또는 lung compliance가 감소되면은 일단 디스프니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어서 가스 익스체인지 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O2 saturation이 저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ICU 전동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O2 테라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높은 강도로 하이플로우 머신을 통해서 하이플로우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인공호흡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NI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인투베이션 하기 전에. 그래서 나저 CPAP이나 NIV, 나바 등을 사용해서 인투베이션 하기 전에 혹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그래도 안 되면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인투베이션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프레셔 컨트롤 아니면 PRVC 이런 컨트롤 모드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모드를 사용할 때 이런 싱크로니가 맞지 않으면 파이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물론 세데이션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선 세데이션을 좀 더 강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모드에서 싱크로니가 잘 맞아서 파이팅이 일어나지 않고 바이탈 사인이 유지가 되면 또 환자가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점점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그 사이에 SIMV를 쓸 수도 있고요. 환자가 더 나빠지게 되면 HFO 모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서버 I에서는 이제 HFO 모드는 없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스판테니어스 브리딩이 생겼다, 자발호흡이 생겼다 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나바나 프레셔 서포트 모드입니다. 거기서도 숨을 잘 쉬게 되면은 CPAP 모드를 통해서 위닝을 고려하는데요. 위닝을 할 때 물론 익스튜베이션 하고 바로 위닝을 할 수도 있지만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서도 NIV 나바 모드를 사용을 해서 환자가 충분히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위닝을 할 수 있고요. 위닝을 하고 나면 다시 거꾸로 하이플로우나 O2 테라피를 통해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 O2를 좀 고농도 O2를 전달해 준 다음에 그래도 숨을 잘 쉬면 완전하게 스스로 숨을 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병동 전동을 고려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버와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유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용 전 점검입니다. 11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과정이며 약 3, 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먼저 인공호흡기 및 가습기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O2랑 에어 호스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산소와 공기가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넣고 뺄 때는 그 압력으로 이 호스가 튕겨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인공호흡기 전원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모니터 뒤에 전원 이제 이쪽을 반대로 넘기면 전원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카트 바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흡기구고 여기가 호기구입니다.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테스트 튜브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을 켜고 나면은 인공호흡기가 부팅이 되면서 켜지면서 Do you really want to start a pre check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프리 체크를 정말 할 거냐? ye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뜨는 팝업창은 Gas Supply Test라는 팝업창이 뜨고요. Connect the test tube between inspiratory outlet and expiratory inlet이라고 뜹니다.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테스트 튜브를 꽂아달라는 거고요. 이 튜브를 이미 저희는 꽂아놨기 때문에 OK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뜨면서 대략 11가지 항목을 칼리브레이션 하는데요.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어디까지 하냐? 이 배터리 스위치 테스트까지는 자동으로 하는데요.
페일 발생 시 주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여긴 다 패스가 발생했는데요. 다 패스가 되면 다 통과를 했다는 의미고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어떤 항목에서 페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점검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네,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캔슬 눌러주신 다음에요. 테스트뷰를 연결 다시 해주시고 오투랑 에어 호스 및 호기 카세트 연결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페일이 된다 그랬을 때 가스 서플라이 테스트에서 페일이 되었다 그러면은 오투나 에어 호스 연결 확인 및 재시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사실 뭐 의공과나 업체 쪽으로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쪽에서 발생합니다. 인터널 리퀴지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트랜스듀서 테스트, 그 다음에 플로우 트랜스듀서 테스트입니다. 이 트랜스듀서 테스트라는 것은 그냥 센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셔 앤 플로우 센서인데요. 여기서 페일이 뜨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퀴지랑 프레셔, 플로우 보이죠? 제가 표시해놨고요. 이 세 가지에서 페일이 되면은 일단은 세척 및 소독된 카세트로 변경 후에 재시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척 및 소독된 카세트로 변경하고 재시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되면은 카세트를 변경하고 재시도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위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셀 페일이 생기면은 재시도 후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또 페일이 되면은 이제 AS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일공과나 저희 쪽으로요. 그 다음에 EXP Cassette Exchange라는 알람이 뜰 수 있는데요. 이 알람은 프리뷰 체크 진행 후에 사라집니다. 이 EXP Cassette는 한국말로 호기 카세트입니다. 호기를 위한 카세트고요. 이 카세트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꽂았다 뺐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호기기에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호기용 어떤 장치를 이 호기 카세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뭔지,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가 뭔지 볼 텐데요. 저희가 공기랑 산소를 이렇게 호스를 연결했죠. 하게 되면은 장비 내부로 오투랑 에어가 충전이 됩니다. 왜? 이 월가스, 메디컬 월에서 이 3에서 5바 정도의 압력으로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어서 이쪽에서 FiO2를 만들어가지고 환자한테 보내주는데요. 이쪽에서 오투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투셀이 저희가 설정한 값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FiO2 값이 맞는지를 여기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고요. FiO2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설정한 값이 환자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를 이제 제어하는 것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입니다. 연산 장치고요. 컴퓨터에 연산 장치가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기에도 연산 장치가 있어서 그 연산 장치가 저희가 세팅한 값을 정확히 아주 정교하게 환자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인공호흡기나 대부분 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호기 카세트 쪽에 있는데요. 호기 카세트를 살펴보면 이게 호기 카세트입니다. 환자가 호기를 할 때 이렇게 환자의 가스가 이렇게 해서 룸에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룸에어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프레셔 라인을 통해서 프레셔를 센싱하고요. 어쨌든 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초당 2000번을 센싱해서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지 다양한 혹은 파이팅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서 환자를 안전하고 또 정교하게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 연산 장치 쪽으로 피드백을 보내서 아주 정교하고 또 안전하게 벤틸레이션이 해줄 수 있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서버와이를 현재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필터를 장착하는 곳이 이 부위입니다. 여기에 필터를 장착하여 장비 보호 및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되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호기 카세트의 시크리션 또는 메디케이션 등으로 오염 시에 센서 및 멤브레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퀴지나 프레셔, 플로우 센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카세트 내부가 오염됐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테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호기 카세트 앞쪽에 필터를 장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호기 카세트를 열고 닫을 때는 이 위에 단추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신 다음에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일단 빼실 때는 그냥 단추를 눌러주시면서 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인공호흡기 앞에 보면 여기 손잡이라는 게 있는데 손잡이를 위로 밀어주면서 당겨주시면은 이쪽 윗부분이 개방되면서 빼고 꽂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꽂으실 때 이 윗부분을 눌러야 되지 이 부분을 강하게 눌러다 보면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커기 카세트를 누르실 때는 이 윗부분을 눌러주시는 게 파손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충격을 특히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내부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물질로 인해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멤브레인입니다. 환자가 숨을 쉴 때는 이쪽을 막아줘야 됩니다. 위로 인공호흡기 위로 이렇게 눌러서 막아주고요. 환자가 숨을 쉴 때는 이쪽으로 내려서 열어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약물이 차거나 시크레션 같은 게 차게 돼서 굳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끝부분으로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게 되면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네뷸라이저 약물이나 시크레션 같은 게 이쪽으로 굳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이쪽 플로우 센서 쪽에 약물이나 시크레션 차게 되면은 영향을 주게 돼서 당연히 센싱이 잘 안 되고 이제 다시 사용할 때 프리 체크에서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정품 필터는 약 48시간 이틀이고요. 이제 보통 다른 필터는 보통 24시간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필터를 사용하면 이 호기 카세트를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겉부분은 닦아주시라고 나와 있지만 내부를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필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소독 방법은요. 소독제랑 소독 세척기랑 멸균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멸균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환자가 어떤 균이 있거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멸균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장비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세척이나 소독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소독제를 사용해 줄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관리자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필터의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차 감염 예방 및 장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랑 Virus Filtration Efficiency라고 있는데요. BFE, VFE. 보통 정품 필터는 이게 99.9999%입니다. 이피션시가. 그래서 아주 많은 이런 코비드-19이나 튜버클로시스, 결핵균 같은 게 나왔을 때 대부분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8시간까지 사용했을 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넬슨 연구소라는 미국의 그런 연구소에서 입증을 받았습니다. 장점은 높은 이피션시를 유지하면서 낮은 저항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사용 시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른 필터가 시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BFE나 VFE가 99.99에서 99.999% 정도는 되는데요. 이런 필터는 보통 이제 24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피션시가 이렇게 있는데 한 달, 이렇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정사용 시간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피션시가 떨어질 거고요. 어떤 환자 이물질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사용 시간을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실제 병원에서는 딱딱 맞춰서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시면서 이물질이 많이 넘어온다 혹은 사용하시면서 이게 저항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저항이 걸려가지고 불필요하게 환자의 PIP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알람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효과를 좀 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피션시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느냐. 저희가 이런 코비드나 튜버클로시스 결핵균 같은 경우를 이제 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때 한번 날려보는데요. 그냥 날리지는 않고요. 에어로졸, 보통 네뷸라이저를 사용할 때 에어로졸이 나타나는데 그런 에어로졸에 섞어가지고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균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박테리오파지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에어로졸에 이제 넣어서 날려주는 거죠. 날려주게 되면은 필터를 통과했을 때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다, 배양되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이피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필터는 대부분의 필터는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전기 방식으로 네뷸라이저 약물을 진집하여 이제 걸러주는 거고요. 장비를 보호해 주는 거고요.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어느 정도는 걸러줄 수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렇게 옆에 쭈글쭈글한 모습이 이제 헤파 필터라고 하는데 하이 피션시 무슨 필터입니다. 고효율로 어떤 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필터인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특히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정품 필터는 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큰 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가능한 저항을 낮추면서 네, 고효율의 이피션시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어쨌든 필터를 잘 사용해야지 네, 장비를 보호를 잘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고 또 네, 장비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호위 카세트가 또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명도 늘어나고 오히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교차 감염을 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한 이슈가 당연히 코비드 19이잖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뭐 알면은 당연히 좋은 필터를 쓰면 좋은데 환자가 어떤 균이 어떤 바이러스 갖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어떤 필터라도 필터를 써 주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은 고효율의 필터를 써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할 건데요. 페이션 서킷 테스트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테스트 뷰를 빼고 실제로 사용할 페이션 서킷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Y피스가 있고요. 환자 쪽에 Y피스, Y자 모양을 생겼다고 Y피스입니다. 환자 쪽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익스텐션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 익스텐션 라인은 열선이 없습니다. 열선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식으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필요가 없다 하면 이 익스텐션 라인을 빼고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훨씬 더 응출수가 덜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IV 폴, 네, 이쪽 이 쇳덩이 같은 쇠 막대기에 네, 증류수를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락을 위한 막에 네, 패션 서킷 테스트를 할 때 이쪽을 막아야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 서킷에는 이 마개가 있습니다. 마개를 꽂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네, 물통, 휴미디파이어 챔버 물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선 케이블 볼 텐데 이렇게 노란색의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온도 측정 케이블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쪽에 인스피레이션 라인 쪽의 끝부분에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라인 끝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열선이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측정은 인스피레이션 라인 쪽에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 휴미디파이어 챔버를 끓여주고 또 온도 유지를 해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를 측정합니다. 목표는 시작값은 37도이고요. 환자 앞에서는 이쪽에 이 부분에서는 40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일단 목표 자체는 40도가 37도가 목표인데요. 이제 인투베이션 한 환자한테 이 47도가 목표인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온도가 잘 유지가 되다가 여기 익스텐션 라인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열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클로즈 석션, 그 다음에 ET 튜브까지 열선이 계속 없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식으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앞쪽은 조금 더 높여주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가는 동안에 식으면서 물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끼워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이 네, 여기 연결이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연결됩니다. 한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한번 꽂아 주시고 꽂을 수 있는 방향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 넣으셔야지 넣을 수 없는데 억지로 넣게 되면은 들어는 갈 수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이런 케이블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Patient Circuit Test라고 되는 팝업창이 뜨는데 Connect Patient Circuit and Block Ypiece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 튜브를 제거하고 Patient Circuit 연결 후에 Ypiece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 되죠. 네, 지금처럼 네, 다 연결되어 한 다음에 블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은 네,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리키지가 있으면 아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Check connections, patient circuits and exploratory casset이라고 뜨는데요. 어디선가 샌다는 의미입니다. 새지 않게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시면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atient circuit test라는 네, 문구가 뜨면서 Do you wish to compensate for compressible volume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볼륨을 compensate 하기를 원하냐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compensate이 보상하다라는 겁니다. 보상을 하겠느냐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yes 눌러주시면 보상 기능이 사용된다. 보정 기능이라도 보셔도 되겠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미디파이어, MR850이라는 휴미디파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굉장히 주의할 것은 인공호흡기 사용 중에 반드시 가습기를 동작시켜 줘야 됩니다. 환자가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으면 상기도에 가온 가습 기능이 전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한 가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그게 환자한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식근형 같은 게 굉장히 빠르게 굳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편하게 이제 가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온 가습 해줘야 된다. 목표 온도는 37도입니다.
인베이시 모드에서는 37도이고요. 넌 인베이시 모드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마스크나 프롱, 상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낮은 온도를 유지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동작 확인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이 뮤트 버튼은 2초 눌러주시면 정상 동작이 확인되고요. 물통 온도 및 와이피스 온도를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여기 물통 온도가 37도가 나와야 되겠고요. 깜빡. 그 다음에 40도에서 39도 정도가 깜빡거리면 정상인데,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 앞쪽에서 온도가 뭐 36도나 뭐 그렇게 밖에 안 된다. 되게 좀 떨어진다. 이 에어웨이 셋 포인트라는 게 이쪽 Y피스 쪽의 온도인데요. 이 부분이 목표값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람이 뜰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알람 메시지는 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불빛이 켜져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이렇게 두 개, 온도 측정 케이블이 서킷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는 히터 와이어, 열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고장, 이게 많이 뜰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 프로브, 온도 측정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고장, 네, 이것도 뭐 사실 뜰 수 있는데 거의 잘 뜨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워터아웃이라고 있어요.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통에 불이 들어오면은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경우. 저희가 증류수를 꽂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통에 물이 차게 되는데 그게 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라인이 잘 개방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인데요. 보통 많이 짜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공호흡기 처음에 설치하실 때부터 물통에 증류수를 연결했을 때 바로 쪼르륵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템퍼러처라는 알람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뜬 알람이 여기다 뜰 수도 있고 여기다 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온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알람이 떴을 때 온도가 35.5도보다 낮거나 42도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42도보다 높은 경우는 사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휴미디파이어 자동으로 꺼지기 잠깐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알아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이 온도가 높을 때 대신 너무나도 이제 물을 많이 끓여서 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온도가 이제 35.5도보다 낮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뜨고 또 그리고 이제 아주 적절한 가온 가습을 위해서 이런 온도가 필요한데 네, 이렇게 온도가 이거보다 낮다, 뭐 30도다, 20몇 도다 하면은 가온 가습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알람 떴을 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알람이 뜨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열선입니다. 열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고장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알람이 뜨지 않더라도 이 알람이 뜨는 경우에 열선을 한번 교체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온도 측정이 잘 되는지 온도 측정 케이블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스탠바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요 화면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 카테고리를 써야 되는데 보통 어덜트는 이제 10에서 250kg까지 적용을 커버를 합니다. 어덜트 카테고리에서는 카테고리가 이제 범주라는 거죠. 그런데 인펀트 범주에서는 0.5에서 30kg입니다. 그래서 PICU나 NICU에서는 어느 정도 인펀트 카테고리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SICU에서도 환자를 아주 작은 환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인펀트 카테고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 외 대부분은 다 어덜트만 아마 쓸 겁니다. 여기서 이제 0.5에서 30kg까지 되어 있는데 스펙 상에는요. 사실 300kg까지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플로우 레인지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이 플로우 레인지가 198리터 퍼 미닛인데요. 이 플로우 레인지라는 것은 요 녹색의 요 글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90리터 퍼 미닛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90리터 퍼 미닛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60 정도가 되겠죠. 성인에서 타이다볼륨 뭘 이제 높게 주기 위해서 이런 플로우가 좀 상당히 높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펀트에서는 너무 빠르게 이 플로우를 주게 되면은 환자에게 이제 영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 상당히 이 정도 33리터 퍼 미니로 제한을 걸어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이런 타이다볼륨이 죄송해요. 타이다볼륨이 아니라 0.5에서 30kg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알람이 또 뜰 수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펀트를 쓰시게 되면은 이 범주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 타입 인베이시브냐, 넌 인베이시브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볼 텐데요. 모니터 화면 접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파라미터를 이쪽에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는 변수이고요. 설정값을 의미합니다. 모두나 설정값을 바꾸실 때 이쪽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뷸라이저 사용이 가능하고 환자가 어떤 알람이 발생했을 때 이 알람을 끄는 버튼이고요. 알람 범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메인 로터리 다이얼이라고 써 있네요. 어떤 수치를 변경할 때 눌러주시고 이걸 돌려서 어떤 숫자를 변경하고 억셉을 눌러주시면은 어떤 그런 이제 설정값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렉트 액세스 넙이라는 넙이 여기서 손잡이인데요. 다이얼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값을 바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들어가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 중에 변경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2 브레스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100% 산소를 1분간 제공을 하고요. 2분간 알람을 꺼줍니다. 네, 환자가 세균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art and Stop Ventilation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스탠바이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원은 모니터 뒤에 있는데요. 환자가 퇴원하거나 완전히 이제 인공호흡기를 뗐지 않고서는 전원을 끄면 이런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가요. 가능하면 전원은 끄지 않고요. 인공호흡기를 멈췄다가 시작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친 게 알람 어퍼 리밋인데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일단 이것도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 주황색 글자가 있는데 빨간색 글자를 먼저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나 석션 서포트 루프는 여기서 컴펜세이션이나 오투스 어댑테이션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 기능 여기서 additional value나 calculated value를 볼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일단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mpensation, 이 보상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Do you wish to compensate라는 팝창에 썼을 때 우리가 yes 하고 사용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또는 보정 기능이고요. 도대체 뭘 보상 또는 뭘 보정하느냐. 페이션 서킷의 변수를 제거하여 실제 폐에 전달되는 타이달 볼륨을 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표시가 되면서 C자가 되어서 컴pensation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폐에 전달하는 타이달 볼륨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실제 폐의 타이달 볼륨이 10ml 정도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컴pensation 기능을 꺼봤습니다. 꺼게 되면은 이렇게 주황색 라인과 C자 마크가 없어지면서 지금 10에서 30으로 약 3배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3배 정도.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저희가 설정한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레셔 컨트롤이죠. 프레셔 컨트롤이면은 피크 프레셔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피크 프레셔에서 이 타이달 볼륨이 이렇게 똑같은 기계인데 똑같은 렁인데 30을 보여주고 10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요. 이 컴pen세이션 보정이 안 되면 보상 보정이 안 되면 인공호흡기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생 타이달 볼륨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타이달 볼륨이 실제 환자 폐에 얼만큼 전달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 또는 보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30이 아니라 실제 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려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NIC나 PIC 등에서 폐가 굉장히 작은 환자, 케이지가 작은 환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 기능을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ompliance compens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circuit compliance compens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ircuit에 compliance가 있습니다. 폐의 렁에 compliance가 있는 것처럼 circuit도 compliance가 있는데 그것을 보정해서 네, 이런 타이달 볼륨이 아니라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단위는 cmH2O 분의 밀리리터인데요. 압력을 1cm 줬을 때 1.43ml는 환자 폐에 안 들어가고 서킷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15를 했기 때문에 15 곱하기 1.43 하면은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0 중에서 20은 서킷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서킷 컴펜세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서버 인공호흡기에 플로우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대부분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내부의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환자 앞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측정이 될 수 있는데요.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내부 센서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내부 센서를 사용하는 것과 그 플로우 센서를 사용하는 것에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날라이저나 뭐 그런 걸 써서 확인해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내구성에서 좀 더 우수한 이런 내부 센서를 쓰는 거고요.
네, 하지만 사실 이번에 출시된 서브 N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다 볼륨이 작을 때 최근에 좀 개정이 돼서 서브 N 4.2에서는 5mm 리터 아래의 타이다 볼륨을 줄 때는 아무래도 타이다 플로우 센서를 쓰는 게 좋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서브 I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현재 플로우 센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킷 컴pen세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 폐에 들어가는 것을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일단 플로우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플로우 센서가 환자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응축수나 가래나 어떤 네뷸라이저 약물에 굉장히 영향을 잘 받고 신뢰도가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구성도 좀 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 센서를 쓸 수 있다. 네,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튜브를 연결한 상태로 패션 서킷을 진행하게 되면은 컴플라이언스 값이 0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컴펜세이션 기능을 켜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프리 체크를 하다가 패션 서킷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튜브를 그냥 연결한 채로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주황색 라인에 C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값은 컴펜세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인공호흡기 흉기에서 출발하는 모든 값을 표시해 주는 것 거의 같기 때문에 꼭 패션 서킷 테스트를 진행할 때 실제 환자가 사용할 패션 서킷을 연결해 주고 진행을 해야지만 네,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 테스트 튜브를 꽂거나 아니면 아예 진행하지 않으면 이 서킷 컴플라이언스가 없고요. 테스트 튜브를 꽂으면 이게 뭐 0.1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서킷 컴플라이언스를 보는 방법은 메뉴에서 컴펜세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체중이 작은 소아 환자, PICU, NICU 등에서 패션 서킷을 연결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컴펜세이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드를 좀 볼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 모드에서 시작해서 서포트 모드로 네, 그 다음에 위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륨 컨트롤이 있는데 이게 성인 모드가 있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인펀트 모드에서는 볼륨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볼륨 컨트롤에서는 컨스턴트 플로우라는 걸 사용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지가 작고 폐가 작은 소아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컨트롤 모드를 사용할 거라면은 프레셔 컨트롤이나 PRVC라는 이게 이제 VC가 마찬가지로 볼륨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프레셔 레귤레이티드 볼륨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사용합니다. 볼륨을 타겟팅 할 때요. 여기 나오네요. 볼륨을 타겟팅 할 때는 VRC를 사용한다. 볼륨 타겟 모드, 볼륨 개런티 모드 다 비슷한 말입니다. PRVC랑. 그 다음에 여기서 환자가 숨을 쉬게 되면, 자발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 이제 프레셔 서포트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프레셔 서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볼륨 서포트가 여기는 있는데 이건 옵션이라서 없는 병원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S인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입니다. 컨트롤 모드랑 프레셔 서포트 모드가 합쳐진 게 SINV 모드고요. 그리고 서브 Y에만 있는 오토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를 이제 왔다 갔다 알아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 자발호흡이 없으면 컨트롤 모드를 동작하다가 자발호흡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서포트 모드로 바로 바꿔줘서 환자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주도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옵션이고요. 나바 모드가 있습니다. 나바 모드가 있는데 나바 모드가 있는 인공호흡기만 표시가 되겠고요. 없는 인공호흡기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나바는 따로 이 동영상과 자료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IV 모드는 스탠바이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PRVC 모드 사용하고 있고 타이다 볼륨 15로 설정했는데 피크 프레셔가 31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핍은 5죠. 핍은 5. 핍을 5로 설정했고요. 5만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로 지금 5를 빼게 되면은 26이네요. 26만큼의 프레셔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핍 위로 6만큼의 프레셔가 제공되어서 5 더하기 26에서 피크 프레셔가 3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타겟하는 이 타이다 볼륨을 저희가 직접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PC above 핍이라는 프레셔 above 핍 값이 보이지 않지만 이 피크 프레셔에서 핍을 빼면은 실제로 환자 폐에 들어가고 있는 드라이빙 프레셔가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드라이빙 프레셔는 환자 폐에 들어가는 프레셔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프레셔 컨트롤 모드다. 프레셔 컨트롤 모드라고 하면 핍을 예를 들어서 5를 설정했고 프레셔 컨트롤 레벨을 여기가 이제 PC above 핍이라고 나오겠죠. 프레셔 컨트롤 레벨 above 핍 값을 예를 들어서 15로 했다 그러면은 5 더하기 15에서 피크 프레셔가 이제 20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RR을 저희가 50회로 설정했는데 네, RR이 50회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1.2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흡기와 호기를 합쳐서 흡기 시작부터 담기 전까지 하나의 사이클, 호흡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네, 흡기가 진행되고 호기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TI, 인스피레이션 타임, 흡기 시간이라고 하고요. 호기가 시작되고부터 다음 흡기 전까지의 시간을 TE, expiration time, 호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환자에게 가스가 들어갔다가 잘 나와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전하게 진행이 되면은 네, 그나마 인공호흡기 벤틸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볼륨이 나오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게 VTI, 내려오는 게 VTE입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터리 타이달 볼륨, 이제 익스피레이터리 타이달 볼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흡기 시의 타이달 볼륨과 호기 시의 타이달 볼륨인데 이게 이제 만약 플로우 센서를 사용하지 않은 내부 센서를 사용하는 서브 I의 경우에 이게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타이달 볼륨입니다. 흡기구에서 이만큼의 타이달 볼륨이 출발했는데 호기구로 다 도착을 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출발했는데 도착을 못하고 다음 게 들어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 리키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VTI랑 VT가 거의 똑같은데 이제 VTI랑 VT에서 차가 많이 나면은 흡기구에서 출발하고 호기구로 들어온 게 부족하다면 리키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키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알람 리밋 작은 숫자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40 이런 게 작은 숫자가 알람 리밋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를 넘어서는 경우에 알람이 울릴 거고요. 그리고 피크, PIP, 피크 인스피레이터리 프레셔라고 합니다. 흡기시 최대압이고요. 네, 이게 흡기시 최대압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PRVC처럼 볼륨을 타겟팅하는 모드에서는 핍이 있고요. 핍 위로 타이달 볼륨을 이제 15를 주는 건데요. 15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한 건데 네, 핍이 요만큼까지고 그 위로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주는 건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프레셔 컨트롤 모드를 쓴다. 그래서 여기 PC above 핍 값이 타이달 볼륨이 아니라 PC above 핍 값이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은 핍이 5고요. PC above 핍 프레셔 레벨인 거죠. 이 위로 15를 주는 거기 때문에 5 더하기 15에서 이 PIP는 2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min, MAP, Mean Airway Pressure고요. 평균 기도압입니다. 핍은 네, 아시는 것처럼 호기 말에 양압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실 거고요. RR, FiO2, 여기 O2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FiO2죠. Fraction of Inspired O2 Concentration. 어떨 때는 뭐 O2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O2 concentration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I ratio는 I는 I ratio죠. 흡기 대 호기 비율. 그리고 VTI랑 VT가 있고 미니 볼륨은 2로 측정을 합니다. 이 왜냐하면 VTI가 흡기구를 출발하는 볼륨이고요. VT가 호기구로 들어오는 볼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가 숨을 쉬고 난 게 호기구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 환자의 실제 1회 환기량이랑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VT를 모니터링하고 그 기록을 할 거고요. 대신 이제 VTI를 보여주는 이유는 흡기구에서 출발했는데 얼마만큼이 VT로 흡기구로 들어오는지 네, 이런 차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MVE는 Expiratory Minute Volume이에요. 분당 환기량인데 호기 시의 분당 환기량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VT를 측정할 거고요. 그거에 이제 RR에 곱해주면 미니 볼륨 1회 그 분당 환기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밀접하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람 프로파일, 네, 알람 설정입니다. 알람 설정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알람 프로파일에서 네 가지 설정하는 거죠. Pressure Upper Limit, Minute Volume Limit, RR 그리고 PIP 네 가지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가지 Pressure, Minute Volume, RR, PIP 네 가지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Upper Pressure Limit이죠. 이 수치를 기본값이 40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올리실 때는 40보다 올리실 때는 조심스럽게 올리셔야 됩니다. 40 이상의 많은 프레셔가 들어갔을 때 환자가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절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미니 볼륨 같은 경우도 이 로어 리밋을 낮게 하게 되면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알람이 뜰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니 볼륨 만족해야지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적정한 값의 미니 볼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주황색 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서포트 모드에서만 있습니다. 컨트롤 모드에서는 얘가 나오지 않고요. 서포트 모드를 하게 되면은 엠리아 타임과 엠리아 오디오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엠리아 타임은 환자가 숨을 쉬지 않았을 때 서포트 모드에서 이제 컨트롤 모드로 백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본값 10초로 되어 있고요. 엠리아 오디오 10초 후에 10초 동안 호흡을 안 하면은 백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엠리아 오디오 딜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잦은 엠리아 발생 시 텍스트는 표시되지만 소리는 늦게 뜨도록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어도 이제 간혹 없어도 계속해서 서포트 모드를 트라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엠리아 타임이 계속 발생하면서 알람이 많이 떠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기능을 좀 켜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초로 했다 그러면은 5초까지는 텍스트는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텍스트는 표시가 되는데 소리만 5초 동안 뜨지 않고 그 이후에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5초 동안 이 텍스트는 뜨더라도 환자가 다시 자발호흡이 생겨가지고 백업에서 프레셔 서포트가 다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었을 때 이걸 이제 설정해주게 되면 값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사운드 레벨은 초기 값을 의미합니다. 오토셋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안 보입니다만 컨트롤 모드에서만 되나봐요. 자동 조절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환자에게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세팅하면 물론 적절하게는 세팅되지만 좀 너무 많이 알람이 울릴 수 있어서 쓰실 때는 이 값을 세팅하고 나서 조금 더 위아래 간격을 조절해 주셔야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볼 건데요. 프레셔 컨트롤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프레셔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레셔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 즉 설정 값이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베이직 4가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PC above PIP, RR, PIP, FiO2입니다. 여기서 억셉을 눌러주시면 이 4가지가 그대로 화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FiO2, PIP, RR, PC above PIP 위치를 하고 사용하는 도중에는 여기 아래에 손잡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손잡이를 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환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뀐 값이.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값이 있는데 이런 거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RR과 TI에 따라서 I 레이쇼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입니다. 흡기압 유지이므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등에 따라 1회 환기량이 변동된다는 거고요. 아까 대충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 핍에다가 PC 핍 값을 더하면은 피크 프레셔 값이 됩니다. 이만큼이 핍이 5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위로 15만큼의 핍 프레셔 컨트롤 레벨을 주는 거죠. 프레셔 레벨을.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PC above 핍이라는 것은 above가 위니까 핍 위에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줄 거냐 15로 줬기 때문에 5 더하기 15에서 피크 프레셔 20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람이 뜰 수 있는 게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요. 이 알람이 뜨는 이유는 저희가 어퍼 프레셔 리밋이 40으로 설정했잖아요. 이것을 넘을 경우에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5 더하기 15에서 피크 프레셔를 고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20이 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보통 볼륨 컨트롤에서 많이 넘거든요. 볼륨 컨트롤은 이 타이달 볼륨 세팅해 준 거를 내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프레셔를 계속 올려주는데 이 40이라는 숫자에 그 프레셔가 닿으면은 PAW high, airway pressure high, 기도하며 상승이라는 알람이 뜹니다. 그런데 인펀트 카테고리에서는 볼륨 컨트롤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알람이 사실상 많이 뜨진 않을 텐데 그래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파이팅이 나서 기도 압력이 순간적으로 상승해서 이 40을 넘는 경우에 이 알람이 뜰 수가 있겠고요. 이 알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뮤커스 점액이죠. 시크리션 축적되었을 때 석션이나 포스트럴 드레이니지나 체스트 퍼큐션 등을 통해서 시크리션을 빼주셔야 되겠고요. 브론코스코피도 있겠죠. 브론코스페즘, 기관지 경련이다, 뭔가 막혔다, 좁아졌다 하면 당연히 휘징 사운드가 들어갈 거고요. 이럴 경우에 브론코 다일레이터, 기관지 확장제죠. 벤톨린이나 아트로벤트 등의 기관지 확장되는 약을 쓰는 건데요. 물론 이걸 네뷸라이션을 통해서 하잖아요. 뮤코미스트는 기관지를 이제 묽게 만들어서 석션을 잘 해주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풀미코트나 부데소나이트 등은 염증을 제거해서 좀 염증 작용을 완화시켜서
좁아진 기도를 좀 넓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스테로이드, 덱사 같은 여러 가지를 써서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도가 아니라 ET 튜브를 꺾었거나 막혔거나 깨물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카테터가 스크롤 석션 카테터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꺾인 곳을 잘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에어웨이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꺾이거나 이제 뭐 깨물었을 수가 있는데 성인에서는 깨무는 게 많아도 뭐 작은 환자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어쨌든 ET 튜브를 좀 재조정해서 일부러 부분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주 기관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T 튜브 위치를 다시 재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사실 잔을 없는데 어쨌든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이럴 때 필요시 석션 해주시거나 뭐 진통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아래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자료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는 5 더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요 두 값을 더해서 이 피크 프레셔 유지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40을 넘어야 되는데 물론 높게 쓰면은 이 값이 높았으면은 높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렁이 안 좋아지면은 이 프레셔 대비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게 됩니다.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면서 미닛 볼륨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결국 전국에는 expiratory 미닛 볼륨 로우라는 알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미닛 볼륨 부족하다는 거죠. 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거나 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의심해 주시고요. PAW 하이 알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유의할 것은 에어 리키지입니다. 하나 더 이제 생각해 주실 것은 커브 프레셔가 이제 그 압력이 빠지거나 죄송합니다. NICU나 PUICU에서는 대부분 거의 커프가 없는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에어 리키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사실 딱 맞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맞는 게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리키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닛 볼륨이 줄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프레셔 컨트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프레셔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저희가 이 원하는 픽과 픽 픽 값을 더해서 피크 값을 고정해주고 싶다 할 때는 프레셔 컨트롤 많이 쓰는데 문제는 기도가 좁아지거나 렁이 안 좋아지면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미니 볼륨이 떨어지게 돼서 이 알람이 뜰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작은 숫자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작은 숫자. 이 작은 숫자 범위보다 내려가야지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이 미니 볼륨 로워 리밋을 적정한 값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PRVC인데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프레셔 컨트롤과 다른 점은 직접 타이다 볼륨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RR, PIP, FIO는 똑같은데 직접 타이다 볼륨을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VC 목표는 1회 환기량이 유지입니다. 1회 환기량. 1회 환기량이라는 것은 이 타이다 볼륨이죠. 1회 환기량 타이다 볼륨을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세팅한 값이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등에 따라서 피크 프레셔가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타이다 볼륨 10을 주고 있는데 현재 피크 프레셔가 2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똑같은 타이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프레셔가 필요하죠. 프레셔를 올립니다. 올려서 결국 이 타이다 볼륨을 낼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 40이 닿으면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뜬다고 했죠. PAW 하이라는 알람. 잠시 후에 보고요. 어쨌든 매 호흡마다 환자의 폐 상태를 측정하여 타겟 타이달 볼륨을 위한 최저 흡기압을 계산하여 다음 호흡에 적용을 하는 좀 특수한 모드입니다. 매 호흡마다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나 에어웨이 리지스턴스를 측정해가지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프레셔에서 가장 높은 타이달 볼륨을 주기 노력합니다. 네, 그러다가 타이다 볼륨 10을 주려고 하는데 결국 10이 안 들어갔어요.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습니다. 그래서 피크 프레셔를 쭉쭉 올리다가 결국 여기 어퍼 프레셔 리밋에 걸리면 아까 전에 PAW 하이라는 알람이 뜬다고 했는데 그 알람이 뜨기 전에 마이너스 5 수준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지그시 이제 눌려주는 거죠. 눌러줌으로 인해서 알람은 이제 PAW 하이가 아니라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조절된 압력이 이제 제한된다. 저희가 이 PRVC라는 모드를 쓰고 있는데 타이다 볼륨 10을 주기 위해서 이 프레셔를 높이고 있는데 그 프레셔가 리밋이 걸린다는 거죠. 어디서? 이 어퍼 리밋 값에 마이너스 5에서
3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대신 35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타이달 볼륨을 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알람이 계속 뜬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진 걸 혹은 그 렁이 안 좋아진 것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타이달 볼륨이 이것으로 부족해서 해출현 유지가 안 되고 PaO2가 유지가 안 된다, 값이 낮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어퍼 리밋을 좀 더 높여가지고 좀 더 많은 프레셔를 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프레셔를 너무 높게 해주면 또 환자에게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진 분들께서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람 중에서 inspiratory flow over range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inspiratory flow라는 것은 흡기 시의 flow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인데요. 이게 이제 전 화면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한 30, 여기가 30이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의 플로우나 요거는 20대 중반 정도를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잘리고 있다는 거고, 여기가 이제 80인데요. 여기가 80이니까 아마 이쪽은 한 40, 이쪽이 한 40 정도가 될 겁니다. 이 하얀색 선 위에. 근데 하얀색 선은 정확하게 33L/min 정도의 속도가 될 건데요. 일단은 소화 모드를 쓸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인펀트 범주에서는 플로우 레인지 한계치인 플로우 레인지 한계치가 33L/min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게 되면은 더 이상 플로우가 이제 속도잖아요. 유속. 그게 너무 빠르게 환자한테 들어가서 폐에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봐 33L를 넘어가게 되면은 잘라버립니다. 속도가 33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뜨게 하는 게 이 알람이죠. 인스피레이터리 플로우. 흡기 시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해당 환자에게 설정된 타이달 볼륨을 제공하기 위해 PIP가 필요하고 따라서 빠른 플로우 속도가 필요한데, 이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알람이 발생하며 한계치가 넘지 않도록 플로우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대부분 이것은 비교적 케이지가 큰 환자에게 발생합니다. 주로 10kg 이상 PICU 환자가 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작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플로우가 필요하지 않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카테고리를 쓰면은 이런 알람이 잘 뜨지 않는데, 이제 성인으로 가기 바로 전에 조금 케이지가 있는 환자가 썼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오토핍이 없을 시에는 흡기 시간을 좀 증가시켜 가지고, 흡기 시간을 증가하면 더 긴 시간 동안에 플로우를 주기 때문에 플로우가 좀 더 낮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덜트 카테고리 범주로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어덜트 서킷으로도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제 인펀트 같은 경우에 바이어스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0.5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으로 되면 그게 2.0으로 바뀌면서 트리거 센시티비티가 좀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 트리거 레벨을 좀 높이면서 사용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요. 환자 카테고리 범주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사용 도중에는 메뉴에서 Change Patient 카테고리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변경 후에 알람 범위가 바뀌었는지 혹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바이 화면에서 변경 시에 모든 값이 기본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펀트를 쓰거나, 혹시 어덜트 썼으면 괜찮은데 인펀트 쓰다가 이런 알람이 발생해서 이것을 이 제한을 풀어주고 싶으면 메뉴에서 Change Patient 카테고리에서 이 카테고리를 성인으로 변경해주면 이 33L/min이 제한이 풀려서 200L/min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PICU에서는 이런 방법을 알 텐데, 혹시 인공호흡기 처음이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NICU에서는 또 거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ICU 선생님들께서 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ICU에서는 주로 이것 때문에 알람이 뜨는 게 아니라 리키지가 많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이 알람이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너무 많으면은 순간 플로우가 높아지면서 알람이 뜰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자발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T자, 그리고 프레셔에서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왜냐하면 흉곽에 음압이 걸리면 살짝 핍이 줄어드는 이런, 그리고 플로우 웨이브폼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RR을 설정한 것보다 RR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컨트롤 모드에선 당연히 저희가 설정한 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자발 호흡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리키지 때문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T자에는 환자의 자발 호흡을 감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흉광이 살짝 떨어지면서 설명드렸고요. 흡기 누락 초기에 플로우가 변화하므로 플로우 웨이브폼의 자주색 표시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트리거 방식을 플로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보다 환자가 더 심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환자의 자발호흡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모드에서 서포트 모드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트리거 센시티비티 환자 자발호흡을 어떻게 인정할까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프레셔 방식과 플로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트리거라고 있는데 기본값은 트리거 플로우 2가 기본값이고요. 선택 후에 메인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프레셔 트리거로 변하면서 점점 둔감해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플로우 트리거 값이 커지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라고 나오네요. 플로우 트리거는 얼마만큼의 플로우 변화가 있을 때 자발 호흡을 인정할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기본값이 2이고요. 프레셔 트리거는 얼마만큼의 프레셔 변화가 있을 때 자발 호흡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리키지가 심할 경우에 사용이 권장되죠. 왜냐하면 리키지가 있을 경우에 리키지가 플로우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자가 자발호흡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토 트리거링이 하는데 오토 트리거링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이 트리거를 설정해주면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바이어스 플로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2리터 퍼 민, 인펀트의 경우는 0.5리터 퍼 민입니다. 그래서 분당 인펀트의 경우에 0.5리터의 이제 플로우가 계속해서 인공호흡기 내부를 돌고 있는데요. 그게 돌다가 환자가 마시거나 리키지가 발생하면서 그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랑 아래가 있는데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래서 2가 기본값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2는 0.4입니다. 0.5리터 퍼 미닛을 기준으로 네, 단계가 설정이 되는데요. 2면 0.4이고요. 1이면 0.45, 3이면 0.35, 4면 0.3, 5면 0.25, 6이면 0.2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ICU에서는 거의 대부분 5 정도까지 사용을 할 겁니다. 6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5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어스 플로우 중에서 0.5가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인 0.4를 마셨을 때 자발 호흡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50%, 0.5 중에서 그 중에서 50% 마셔도 자발호흡을 인정해 주니까 환자가 조금만 마셔도 자발호흡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더 민감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민감하다는 건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키지가 있는 경우에 리키지가 생기면서 유속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유속의 변화가. 그래서 이 플로우 트리거링을 건드려서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원치 않은 트리거링이 걸려서 오히려 더 이제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프레셔 타입으로 변경되어서 플로우의 어떤 플로우 변화가 이 트리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프레셔 서포트입니다. 프레셔 서포트. 네, 프레셔 서포트 눌러주시면은 RR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환자가 RR은 결정하기 때문에 RR이 없어졌고요. 환자가 이제 엠니아 상황이 돼서 어레스트가 나서 사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업 벤틸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안 쉴 때 이 정도로 백업 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꾸 백업이 걸리고 환자가 숨을 안 쉬면은 기존 모드를 빨리 바꿔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요것을 좀 상세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성인에서 혹시 이제 성인에선 요거를 대부분 설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다 범주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소아 같은 경우는 이 RR 같은 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까지도 잘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더를 받아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RR이 빠지고 당연히 프레셔 서포트 모드니까 프레셔 타입의 서포트 모드니까 PS 어버브 핍을 설정합니다. 여기 PS 어버브 핍 여기 RR이 없고요. 그래서 설정하게 되면은 환자가 숨을 자발호흡 할 때 맞춰서 프레셔랑 플로우랑 볼륨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5 하니까 뭐 2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프레셔가 나오고 있고요. RR이 제가 설정 안 했는데 이만큼 RR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환자가 이만큼 쉬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프레셔 서포트 모드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등에 따라서 1회 환기량이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특징은 기존에 컨트롤 모드 쓰시면 여기 이제 아이레이쇼가 표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아이레이쇼 기본값을 자동으로 결정이 됐죠. TI 흡기 시간을 결정하면 아이레이쇼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강제 호흡을 할 때는 아이레이쇼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이레이쇼가 아닌 이 TOT분의 TI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Total Breathing Cycle Time, 그러니까 흡기와 호기 시간을 더한 시간을 1로 봤을 때 흡기 시간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기와 호기를 예를 들어 1, 이 초가 아니고 1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인데 그 중에서 흡기가 차지하는 것을 0.2라는 것은 20%라는 거죠. 1대 5라는 겁니다. 1대 5, 1대 4네요. 1대 4. 근데 만약에 이게 0.33이 나왔다 그러면 1대 2일 거고요. 0.5가 나왔다 그러면 1대 1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쉬고 싶은 만큼 쉴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율을 환자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라는 것을 잘 변경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T 인스프 라이즈라고 보통 적혀 있는데 풀텀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고요. 피크 플로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환자에게 플로우를 넣어줄 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피크 플로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0.5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것은 0.0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0으로 변경했더니 너무 빠르게 플로우가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오버슈팅이 발생했습니다. 파이팅 일정이고요. 이 오버슈팅이 발생했을 때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 값을 조금씩 높여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죠. 약간 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보다 이렇게 나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환자가 좀 더 숨쉬기 편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 i 8.0 이상 혹은 뭐 서버 n이나 다른 장비 사용하면 end inspi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고요. 사이클 오프나 end inspiration. 즉 사이클 오프 흡기 시의 흡기 종료를 어떻게 할 거냐. 네, end inspiration 마찬가지 흡기 종료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흡기 종료 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피크 플로우의 몇 프로 시점에서 흡기를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적절한 호흡 패턴에 도움을 주고요. 성인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인펀트에서는 많이 변경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로우가 여기 이 시점을 100%라고 봤을 때 100%까지 플로우가 올랐다가 몇 가지 떨어졌을 때 호기를 전환해 줄 거냐, 30%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를 전환해 준다는 거죠. 70%면은 이쯤에서 호기로 전환할 거고요. 30%는 이쯤에서 1%면은 거의 다 떨어졌을 때 호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빨리 흡기가 종료되고 호기로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